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의 컴퓨터 AI 공학부 학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 이석환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요거 올 초에 그 과학터치 강연을 조금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듣는 요 강의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좀 굉장히 궁금해서 일단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도 많고 중학생 있습니까? 있고 고등학생 네, 일반인도 계시고 사실 이 자료는 지금 대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좀 초등학생도 있다고 해서 좀 몇 가지 사진도 넣고 좀 많이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좀 그림 위주로 사진 위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초등학생들 그 좀 내용이 어려워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많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지금 챗GPT 같은 케이스도 좀 많이 좀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좀 문제점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네. 예, 디지털 트윈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든 그 다음에 교통 나머지 어떤 산업군에서는 지금 핫한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범위에 많은 기술적으로 많이 총 집약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플랫폼인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지만 지금 오늘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주제 하나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사례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얘기가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서 지금 뭐 AI다, 딥러닝이다, 머신러닝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저희 파트 자체가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딥러닝 베이스의 비전이라든지 영상 처리 그다음에 다른 어떤 디텍션 하거나 추론하거나 그런 쪽 파트인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정의는 딱히 이게 내려진 거 아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한다는 말은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추론하는 시스템을 강한 AI라고 합니다. 스트롱 AI. 그래서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하는 시스템을 AI라고 합니다. 스트롱 AI. 그러면 인간처럼 하기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조금 낮춰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을 weak AI, 약한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weak AI에 대한 부분이고 인공지능이나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떻게 추론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플레이 어떻게 계획할 거냐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지금 챗GPT 같은 그런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비전, 스피치, 로보틱스 같은 그런 경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추론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인공지능이고 그러면 거기 안에 인공지능 안에 그러면 얘네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을 하려면 뭔가를 얘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학습할 거냐 자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시스템을 어떻게 학습할래 라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M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ML 안에 머신러닝은 또 이게 약간 번역을 하면 기계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대체적으로 저희 쪽은 그냥 머신러닝,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 안에는 어떻게 학습할래가, 자,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예,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그 같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서 쟤는 답을 줍니다. 답을 주고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뭐다 답을 주고 얘 시스템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는 반대겠죠. 데이터 답을 안 줍니다. 답을 안 주고 데이터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학습을 해라 하는 게 언슈퍼바이즈 러닝. 조금 어려운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강화학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원 축소, 기타 등등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 큰 카테고리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러면 거기 안에 더 이 학습 중에서 굉장히 어떤 신경방을 이용해서 신경방,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계층화되어 있는 굉장히 딥한 이런 망을 통해서 머신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방법이 여기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술의 핵심 코어는 이쪽 부분이 조금 많지만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쪽도 같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전체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기를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빅데이터.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자, 요까지가 요거를 연구하는 것이 AI, 그 모델을 연구하는 쪽 팀, 시스템 연구하는 것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전문가들은 여기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급해서 분석할 건가가 요 같이 좀 파트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득을 하고 다루고 매니지하고 하는 파트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학습해서 추론할 것인가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차별은 좀 돼 있는데, 이거 둘 다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것도 나눠져 있어서 제가 요거를 끌고 온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얘네들을 학습을 하고 데이터랑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서. 자, 프로세스를 하는데, 자, 제일 먼저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자,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찍습니다. 찍어서 지금 사람이 한 50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뽑아야 되겠죠. 뽑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몇 살이다 해서 딕테이션하고 분류를 하고 추론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일 첫 번째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람이라는 데이터, 의자라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겠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기에는 다 수용이 안 돼요. 얘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모델, 이 시스템에 맞게 바꿔야 되겠죠. 학습을 할 수 있게. 자, 그거를 전처리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증폭하고 좀 바꿔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자, 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분류해서 처리할 거냐에 대한 요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그 딥러닝 모델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태스크에 맞춰서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 여러 가지 것들, 알고리즘도 있고 한데, 모델은 만약에 오늘은 사람을 분류를 할래. 사람 분류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자동차를 할래? 뭐 할래? 트래킹 할래? 추출할래? 그 목적에 맞는 모델들이 자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통합적으로도 같이 다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설계를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 이제 모델 학습입니다. 얘가 머신러닝이라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뭘 할래? 어떤 주제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만들래?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뭐 하고 싶냐? 그러면 그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려는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데이터들을 얘를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 학습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그 트레이드된 모델, 뭐 사전에 학습된 모델, 프리트레이닝 모델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모델을 학습을 했으면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모델마다 관리하는 게 있어요. 관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 그 다음에 이게 애저라든지 다른 쪽에서 많은 자기네들 구글이라든지 메타이라든지 자기네들 개발했는 모델들이 많이 있고 걔네들 또 공유해서 오픈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래? 자, 됐고 나서 자, 이런 모델들을 요 목적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되겠죠.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추론이라고 하고 자, 요때 추론할 때 학습을 하는 거나 추론하는 거랑 이게 사실은 같이 보지만 구현할 때는 별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해서 그다음에 서비스에 맞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의 데이터 부분, 학습 부분, 관리, 그다음에 추론하는 결론. 자, 모델 학습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연산량, GPU 들어봤어요? 네. 예. 혹시 엔비디아 혹시 들어봤어요?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연산량, 컴퓨터 파워가 많은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굉장히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 내가 개발하는 어떤 모델들을 결론을 잘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는 자, 많은 시스템적으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가 쓰고 추론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카메라든 어디든 적용을 할 때, 추론할 때는 조금 약하게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인공지능 AI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AI 시큐리티. 자, 그러면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진들을 SNS나 막 올립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요. 있습니다. 자, 그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들 아니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약간 오염을 시켜요. 잘못 내리도록. 그렇게 오염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데이터 입장에서 어떻게 막을래? 자, 예를 들어서 자, 병원에서 의료 영상 데이터 중요할까요? 중요 안 할까요? A라는 병원에서 환자의 진단된 영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죠. 그러려면 만약에 인공지능 모델, 딥러닝 모델을 잘 개발을 해서 A라는 병원에서 수집된 환자 영상, 어떤 CT랑 다른 어떤 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영상을 얻고, 그 B라는 병원에서 데이터를 얻고, 자, 이거 자체를 얻을 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거냐, 보안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도 지금 많이 딥러닝 모델이 많이 쓰이는데, 같은 제품을 개발하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있으면 A 회사에서 여기 그 자기네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영상들, B라는 회사의 영상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죠.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자원이 되고 돈이 됩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래? 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그런 주제도 맞춰서 여러 가지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데이터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래? 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 이 모델에 대해서 잘 쓸 수가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서 지금 학습 모델, 지금 생성 모델, 제너레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GPT 있죠? GPT가 만든 챗GPT 있고, GPT는 내가 텍스트를 주면 내가 원하는 어떤 텍스트가 나오죠. 텍스트 생성이 됩니다. 자, 이미지가 또 생성됩니다. 텍스트를 줘서 내가 키워드를 줘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이 생성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잘 쓸 수가 있는데 잘못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악용하는 케이스, 그 딥페이크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래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유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내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많은 데이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을 잘 만들어서 굉장히 그 거대한 어떤 자원 리소스를 가져와서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으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모델 자체가 돈이 되겠죠. 비즈니스 입장에서. 얘를 오픈하는 게 나을까요? 오픈하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이 모델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래? 특히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국가에서 필요한 어떤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필요한 그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걔가 다른 사람이 악용을 못하도록 이 모델들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그때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 모델들을 잘 만들었지만 잘못 쓸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한번 보완해서 한번 보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은 과연 시큐어하냐, 보안성이 있느냐, 있겠습니까? 네. 자, 그 질문. 그러니까 요 시큐어하냐. 두 번째,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과연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냐? 솔직하게 학습을 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솔직 안 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러스트라는 말은 내가 믿고 쓸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스유즈. 자,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크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 다음이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그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유럽이나 미국 쪽은 일반 데이터로 그가 SNS나 영상이나 가져와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없지만 자, 중국 케이스나 이런 쪽은 조금 굉장히 허용이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느냐. 자, 지금 내가 파랗게 선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거겠죠. 예,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보안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 자, 기술적으로 또 테크닉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싶은데, 자, 지금 초등학생도 많고 어린이들 좀 많아서, 자, 가급적이면 사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적대적 공격이 있습니다. Adversary Attack이라고 해서 제 때문에 모델 자체를 시큐어하다, 트러스트하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기가 힘들어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는 말은 딥페이크 뉴스, 텍스트, 딥페이크 뉴스 될 수도 있고 영상도 됩니다. 그 사례를 자 뒤에 한번 보여줄 건데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의 카피라이트 측면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자, 지금 보안에 대한 보안, 해킹, 그 다음에 암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현재 지금 펀더멘털한 보안 기술들은 그대로 가지만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그 애플리케이션 단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주제는 한 몇 가지 정도만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적대적 공격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dversary Attack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텍스트 다 주고, 자, 우리가 요거 판다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이거 Adversary Attack이라고 처음 이게 2014년도에 요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요거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자, 이것도 판다죠. 그 판다라는 사진을 한 몇만 장 가져와서 이 모델, 어떤 A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얘는 판다야 해갖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이 모델을, 이 사진을 갖다 주면 판다라고 당연히 있겠지요. 있겠지? 자, 읽는데 딥러닝이라는 어떤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걔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여분치를 남겨놔요. 컨스트레인트 꼭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우리 눈에는 판다라는 사진에다가 요거 뭐로 보입니까? 노이즈죠. 잡음이죠. 잡음이에요. 잡음을 태웁니다. 태우는데 세기를 좀 낮춰요. 많이 낮춰서 저기다가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이 태우기, 잡음을, 노이즈를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 구분이 됩니까? 네. 사람 눈에는 구분이 안 가게 얘를 굉장히 조금씩 낮췄습니다. 근데 얘를 제가 판다야라는 이 모델에 이 노이즈를 태워서 얘가 판다가 아니고 다른 걸로 분류가 되도록 얘를 바꿔요. 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에는 판다지만 학습된 이 딥러닝 모델은 다른 걸로 읽어요. 기분이라고 읽습니다. 읽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분은 실제 기분 얘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 이 정도 케이스고, 또 얘도 다른 걸로 노이즈, 얘를 세 개를 막 조절해서 제가 판다가 아닌 다른 모델이 읽도록 얘를 굉장히 많은 것들로 만듭니다. 적당하게 잘못 읽도록 만들어서 눈에는 판다지만 쟤는 강아지를 읽어요. 요렇게 읽도록 얘를 바꿨습니다. 자, 요게 AWS 어택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 모델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 그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CNN, 트랜스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가. 자, 그래서 쟤를 이런 식으로 읽도록 쟤를 바꿔주는 게 적대적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재미삼아 요래 할 수 있겠지요.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지금은 여기 사람 눈에 봤을 때 강아지가 3마리 있지요. 3마리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분할하는 게 있어요. 분할은 사진 한 장 주면 얘가 강아지라는 영역을 추출합니다. 강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걔네들만 영역을 뽑아줘요.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 검출은 얘가 강아지다라고 판단하고 검출하는 거예요. 강아지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다가 요런 잡음을 살짝 태웠어요. 살짝 태워보니까 자, 세그멘테이션 모델에다가 얘를 넣어주니 얘가 요 영역을 따서 트레인이라고 읽어요. 기차라고 읽습니다. 잘못 읽은 거죠. 그 다음에 객체 검출하는 곳에 강아지가 3마리라는 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자, 쟤는 이렇게 3마리지만 얘는 사람이야 라고 읽어요. 읽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드는 겁니다. 얘를.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구분한 모델에다가 조금 바꿨을 때 다르게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재미가 되겠지요. 자, 문제는 쟤입니다. 2019년도에 자, 2017년부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뭘로 보입니까? 표지판이죠. 도로 표지판 있는 모델 굉장히 자율주행차랑 자, 이럴 때는 많이 필요하지요. 자율주행차라는 스탑 사진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 모델 얘를 읽으면 스탑 사인이라고 읽어야 되겠지요. 읽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저기다가 뭔가가 이렇게 바꿔요. 요거 뭐 붙이는 거 보입니까? 네. 자, 뭐냐면 도로 로드 사인 디텍션이라는 모델에다가 얘가 주고 그래피티를 만들어요.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피티를 만들어서 덕지덕지 붙입니다. 다르게 읽도록 덕지덕지 붙여서 얘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요 모델 2017년도 나오는 건데 요때는 얘를 요거 약간 속이는 거죠. 속이는 요 그래피티에다가 여기 덕지덕지 붙여서 붙이는 요 위치도 잘못 읽도록 붙이는 겁니다.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그러니까 자, 다른 사인으로 읽습니다. 다른 사인. 이때 2017년도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이것도 지금은 대부분은 다 해결은 됐습니다. 됐고 하지만 이렇게 근데 요 근래에 자, 이런 케이스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30마일 자, 미국 자, 다른 쪽 케이스니까 자, 스피드 리미트 30마일 제한 속도 걸린 저 도로 표지판에다가 그림자가 붙었어요. 그림자 보입니까? 네. 그림자라는 거를 여러 위치에다가 막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얘는 30마일 제대로 읽습니다. 91.17%의 컨피던스로 제가 30마일이라고 읽습니다. 판단을 해요. 그럼 얘도 보면 90% 정도의 30마일 읽죠.
근데 이제 그림자를 이것저것 바꿔서 한번 돌려봐요. 그럼 여기다가 3자는 여기다가 그림자가 띄었을 때 읽어보니까 80마일이라고 읽어요. 읽습니다. 다르게 읽히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20마일/미터 스피드 리미트 20으로 자, 제일 높은 확률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 눈에는 쟤는 30마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어떤 요거 디텍션하는 모델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읽겠죠. 이렇게 읽어요. 잘못 읽습니다. 자, 이런 게 AWS 어택이라고 합니다. 적대적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델에서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네. 자, 이게 적대적.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라는 게, 자, 이거를 어떻게 막을래. 자, 지금은 이거를 그냥 스탑이라는 것을 붙였지만, 붙이는 것도 이런 과정,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만듭니다. 다양한 복잡한 과정에서, 자,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잘못 익히고 있는 이 그래피티를 실제 도로에다가 넣어봤어요. 실제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요 모델을 학습된 자동차를 운전을 해보니 대부분 100% 공격에 성공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정도 됐죠. 테슬라, 자, 잘못 이렇게 사고 나고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도 사실 공격이라기보다는 잘못 딕테이션해서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잘 판단하고 결국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많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막을래? 어떻게 막는 게 낫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표지판이 하나 있지요. 딕텍션 해서 얘가 뭐다 판단하겠지요. 근데 얘가 스피드, 이렇게 다른 걸로 읽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다른 걸, 읽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판단할 때 우리가 객체 검트리라는 모델 자체를 쓰면 얘가 뭐다 판단해 줍니다. 그럼 얘는 뭐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요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으면 사람 있고 말이 있지요.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AWS 어택을 했을 때는 얘가 사람 아니고 뭐가 다른 걸 읽어요. 그러면 요거 객체의 관계성을 보면 돼요. 관계성. 근데 이런 관계성을 가져와서 얘가 엉뚱하게 판단이 되면 잘못 읽었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풀어나갑니다. 조금 요걸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런 게 AWS 어택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진이 하나 지금 내가 샘플로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AWS, 그러니까 적대적 공격을 가한 샘플 이미지를 오픈해서 올려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거 뭘로 보입니까? 제주 왕나비라서 나비죠. 근데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넣어주면 세탁기로 읽습니다. 자, 이거 망이 있죠? 이렇게 잘못 읽어요. 자, 얘는 까마귀과에 해당되는데 다른 걸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그거죠? 마늘빵인데 핫도그를 읽습니다. 핫도그 읽는 확률이 99%. 그래서 잘못 익히도록 만든 이런 사진들을 AWS 어택 샘플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으면 항상 쟤를 샘플을 가져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내리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이건 뭘로 보입니까? 고속도로지요. 근데 댐으로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모델, 모든 인공지능 모델들이 다 이렇게 읽는다고는 아닙니다. 특정 모델이나 일반적인 베이스 모델들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됩니다. 적대적 공백을 샘플을 계속 만드는 과정도 하나의 모델도 있으니,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자, 사람이 이렇게 막 그 길을 가다가 도로가 있고 뒤에 뭐가 있으면 댐이라고 하면 잘못 관계가 안 맞죠. 안 맞아요. 자,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또 다르게 애드버사이틱을 또 방어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또 자, 개발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랜저에서 자, 이게 사람이 팍 나왔을 때 갑자기 쓰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좀 약간 그 좀 오작동이 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디텍셔널 카메라 센서 베이스로 검출하는 걔가 굉장히 민감도를 높인 것 같아요. 민감하게. 굉장히 디텍션을 잘 하려고 너무 이렇게 많이 높인 것 같아서, 그러면 디텍션하는 제가 다른 케이스도 오분류가 돼요. 아닌데 맞다라고 판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애드버사이어 어택에 대한 예가 됩니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애드버사이어 어택은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첫 번째로 인공지능 보안, 자산 문제점의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딥페이크지요. 딥페이크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의 얼굴을 바꾸습니다. 자, 딥페이크. 자, 이것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아주 이거 옛날 겁니다. 옛날에, 자, 이거,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 이것도 공개되어 있는 건데, 자, 니콜라스 케이지로 얼굴을 바꿨을 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 이런 것도 돼요. 이게 딥페이크입니다. 자, 뭐, 이게, 딥페이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갱이라는 생성 모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생성 모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갱이 있고, 디퓨전이 있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자, 요거를 가져온 거는, 이런 복잡한 걸 가져왔지만, 영상 자체가, 자, 제너레이트 모델이라 하죠. 생성하는 거죠. 자, 생성합니다. 그 생성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툴이나 소프트웨어를 입력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소프트웨어 툴 자체가 딥페이스 랩이라는 곳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2021년도 나온 건데, 생각보다 아주 쉽게, 자, 이것도 구글에 해보시면, 유튜브나 구글에 가보시면 생성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가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에이즈 페이스, 얼굴 자체를, 자, 요거를 디에이즈, 나이를 좀 더 젊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기술도, 자, 금방 된다. 자, 이것도 얼굴 자체를, 딥페이커 얼굴 자체를 바꿨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해상도라죠. 사진 크기 있지, 크기. 레졸루션을 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이 정도 64 by 64. 그 다음에 조금 커졌다가 이 정도 왔는데 2020년, 2021년 지금은 레졸루션이 굉장히 큰, 아주 큰 레졸루션을 가진 이미지도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술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죠. 발달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자, 여기 헬스 포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 찍을 때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근데 디에이징 기술을 써서 차면 굉장히 젊게 나옵니다. 젊게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은 2차원 이미지가 되는데, 이미지, 자, 요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얼굴이 있고, 뒤에는 백그라운드죠. 그것도 이제 뎁스라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카메라를 여기 써서. 자, 요 같은 케이스가,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요거 안경 있죠. 안경도 요 뎁스라는 정보를 가져와서 앞에 나오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술은 여기까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하는데 챗GPT 만든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3를 만들고 4를 만들고 챗GPT를 쓰는데, 내가 텍스트를 뭔가를 질문하면 답을 해주지요. 자, 그건 텍스트 정보고, 자,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것이 제너레이트 모델, 생성 모델도 있어요. 많아요. 이것도 얘네들이 개발한 건데, 자, 텍스트를 생성한 거랑 이미지 생성을 결합을 하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제너레이트를 하고 하는 것까지 결합이 돼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보다 전에 건데, 자, 애니메이트 얼굴 자체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얼굴.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모델에서 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모델은 하나예요. 한 사람의 모델이 각각 요거 체형을 바꿔요. 체형을 바꿔서 그 다음에 옷을 입혀보죠. 옷을 입혀봅니다. 체형을 바꿔서. 모델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자, 이렇게 뚱뚱할 때, 그 다음에 자, 키가 클 때, 작을 때,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줘서 제너레이트 쓰시면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서 다양한 옷과 그 다음 체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거는 아주 활용을 잘 한 케이스가 되겠지요. 자, 이런 것도 잘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케이스가, 자, 요거는 유튜브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바마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자, 여기다가 목소리랑 톤을 자유롭게 해서 실제로 톤을 약간 조절을 해서 조금 취한 듯이 그렇게 나오도록 또 만드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다 딥페이크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좋아하죠? 네. 프랑스의 음바페 있죠? 음바페가 이강인이 우리 와서 좋다라고 인터뷰한 것 자체가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올릴 때 있지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딥페이크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얘가 딥페이크 이미지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 사진, 내추럴한 이미지,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이고 얘가 컴퓨터가 제너레이트한 사진이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전에는 딥페이크 모델 처음에 기행이라든지 처음 나올 때는 사진을 가만히 보면 경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해상도, 고화질로 넘어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화질이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얘가 딥페이크다 아니다고 판단하는 게 좀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자, 지금은 생성 모델이 또 같이 그 발전하다 보니 얘도 마찬가지로 딥페이크다 아니다가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공지능 그 딥러닝의 태스크, 그러니까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얘가 딥페이크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딥페이크다 아니다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현재로는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연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검출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딥페이크를 만드는 툴이 있댔지요. 툴이 있습니다. A라는 툴 가져갖고 딥페이크 이미지 B라는 걸 해서 만들어서 딥페이크. 걔를 딥페이크다 아니다라는 거를 똑같이 또 딥러닝 모델, 인공지능 모델로 만듭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딥페이크를 검출하는 또 다른 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쪽 연구실에서 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논문도 내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확률이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니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예전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 AI라고 바뀌었죠. 페이스북이라 AWS라 아마존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그 연구 파트너십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커를 검출하는 챌린지를 열었어요. 2019년 말에 딥페이커를 딕티션하는 챌린지를 열어서 전 세계적으로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대신에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연구자들이 모델을 개발해서 제출합니다. 제출을 해서 그때 서미션 날짜가 2020년 3월 달까지 해서 3,500개의 모델들이 접수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했는데, 자, 그러면 요거 평가는, 자, 챌린지 할 때는 학습용으로 줘요. 그 테스트용은 따로 오픈 안 하지요. 오픈 안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자, 이 중에서 1등, 2등, 3등 4개 났습니다. 자, 했는데 1등이, 자, 오픈 안 돼 있는 한 10,000개의 클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확도가 65%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65%. 자, 65%라는 정확도가 나왔다는 말은 잘 됐다, 안 됐다? 자, 이 사진이 딥페이크다, 아니다. 확률이 그냥 찍어도 몇 프로입니까? 50%죠? 50%입니다. 65%는 안 되는 거죠? 잘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전체 1등 했는 요 모델 자체가 정확도가 65%다.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요 기술도 딥페이크를 검증하는 기술도 발전하면서 생성 모델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자, 여기까지가 딥페이크인데, 어쨌든 굉장히 생성 모델과 같이 악성 코드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되고 있지요. 발전되면서 또 보안 기술도 계속 같이 올라가는데, 쟤는 지금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지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딥페이크에 대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입니까? 이 사진 뭘로 보임? 초상화죠? 초상화는 초상화인데 굉장히 잘못
보이는 초상화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잘못 이상한 초상화죠? 네. 초상화입니다. 자, 유럽의 벨라미라는 패밀리 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때 처음 알았는데 초상화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기도부 알아요? 자, 지금 아까 인공지능의 기술이 점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했지요. 네.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유 개념입니다. 자, 각자가 개발한 어떤 연구자들 개발한 것들을 다 Git이랑 이런 사이트에 오픈해놔요. 오픈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걔를 다운받아서 실험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자, 쉐어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it에서 올려놓는 이 오픈소스 코드라죠. 오픈소스 코드. 오픈소스 코드라는 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학부 때 대학교가 93년도 이때 대학교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재, 텍스트를 가지고 교재했죠. 교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미 책이라는 거는 그 기술이 검증되고 안정될 때까지 교재로 나올 때까지가 몇 년 걸려요. 걸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옛날 거예요. 이미 검증되고 옛날 거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책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전 겁니다. 그 예전에는 갭 자체가 지금은 몇 달 차이로 줄었어요. 자, 만약에 지금 같으면 2023년 7월 달이지요. 2023년 1월 달, 그때 개발한 어떤 뭔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겠지요. 2022년도 나온 거는 이미 예전 거로 바뀌었어요. 그 갭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코드 때문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 특히 컴퓨터 공학과 예학과 있는데 수업을 할 때는 교재로 수업을 잘 안 합니다. 교재로 하는 거는 기초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논문, 지금 현재 트렌드 맞는 그 기술, 논문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픈소스 코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발전되는데 얘가 자, 이렇습니다. 자,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리면 스탠포드의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의 어떤 아트 DC 갱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서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인 Git에 올려놨어요.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올려놨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얘를 다운받아서 써먹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 대학생 3명이 대학교 과제 텀 프로젝트가 있어요. 과제를 합니다. 과제를 여기 오픈되는 코드를 받아서 과제를 하는데 이 과제가 얘네들이 한 게 초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개발하는 여기 코드를 받아서 공유된 거죠. 오픈되어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자, 벨라미가의 요 초상화에 대한 것들을 사진을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자, 제너레이트 모델을 이용해 갖고 요 초상화를 만들었어요. 자, 만든 이 초상화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에 붙였는데 재미로 근데 이 정도 자 43만 2천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여기 조금 된 얘기입니다.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모델.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작품이
제너레이트된 모델에 대한 사진이 경매 낙찰에서 얘 때문에 받은 거지요. 자, 받았으면, 자, 그러면 제너레이트된 이 결과물을 낙찰해서 얘가 소유권, 카피라이트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겁니까? 이 팀 프로젝트 만든 얘 거예요? 개발하는, 모델 개발하는 얘 거예요? 이 사진, 요 토상화를 했는 요 벨라미 패밀리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요 패밀리카의 소유가 됩니까? 자, 그래서 2020년도에 AI 카피라이터를 법적인 문제로, 자, 법률적인 지금 그쪽에 연구 주제 테마가 됩니다. 어디 거냐? 그래서 이때 당시는 결국은 여기가 가져갔어요. 아직 해결됐다라고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 조금 한 5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코드, 자,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 요 근래에 GPT-4를 개발을 했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델들을 오픈을 하되 실제 여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 페이퍼나 구체적으로는 오픈 안 했어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써먹대 오픈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갈수록 자, 요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조절할래? 라는 게,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모델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매길래? 라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공학도니까 테크닉적 관점으로서 계속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되돌아와서, 자, 반대로, 자, 그 AI 시큐리티에서 마지막 주제가, 자, 그러면 얘가 딥페이크다 아니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우리가 인공지능적으로 얘가 딥페이크입니다 아니다 판단이 어렵다 했지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꾸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좀 인데, 워터마크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폐에다가 하드웨어적 워터마크인데 지폐에다가 뭔가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거를 심으면 돼요. 뭐냐? 사진 찍을 때. 자,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하는 제너레이트 모델에서 나온 것은 워터마크가 없고, 사진 카메라에서 내추럴 이미지 있지요? 자연 사진에다가 어떤 워터마크를 넣어서 내가 검출하면 내가 워터마크가 있다 없다 판단해서 얘가 제너레이트 된 거네 아니네 라는 걸로 또 하나의 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진이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인증 기술로서 워터마크를 넣는데, 그 워터마크 기술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넣어요. 넣어서 걔를 뽑아내서 얘가 제대로 나오면 얘를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로는 얘가 이다 판단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추럴 이미지에다가 워터마크, 내가 내 이름이든 디지털 그 서명이든 그런 것들을 잘 넣어서 자, 빼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내추럴 사진을 찍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찍었는데 여기다가 워터마크를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 디에이징 기술에서 얼굴이 바뀌어 있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워터마크를 빼내보면 내가 넣을 때랑 빼낼 때랑 정보가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건드렸네, 잘못됐네, 인증 안 해준다 라는 걸로 써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얘기 아니고 사진만 좀 가서 설명한 거고, 요까지가 인공지능의 보안에 대한 것들은 사례는 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자, 아직 안 들어봤댔지요? 자, 요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AI 시큐리티랑 얘입니다. 얘기 때문에 자, 얘기를 좀 들고 왔는데 트윈은 쌍둥이죠. 쌍둥이제. 근데 앞에 뭐가 디지털이라 붙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자, 디지털 트윈은 실세계랑 디지털 세계를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네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실세계에다 던져줘요.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라는 트윈이라는 개념은 자, 실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서 얘가 실세계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걔네들은 디지털 모델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모델. 그냥 디지털의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담아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해봅니다. 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줘서 적용을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네. 디지털 트윈, 엔비디아. 자,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으로서 가상 공장, 그러니까 디지털 머신 팩토리가 됩니다. 디지털 팩토리, 트윈 쪽. 그래서 BMW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했는데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그 자기 BMW 자동차 만드는 그 팩토리에다가 디지털 트윈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케이스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최적을 찾아요. 그 다음에 영국의 원자력청에도 핵융합 원자로 설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똑같이 디지털의 가상세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결과를 뽑아서 가장 좋은 걸 찾아요. 그 다음에 통신사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망을 어디에 설치할래?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이 동네에 네트워크 망을 실제로 한번 여기 넣어놓고 여기 해서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똑같은 케이스로 만들어서 디지털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위치를 찾아갖고 줘요. 요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고, 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한 샘플입니다. 자, 샘플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가상이에요? 이게 현실입니까? 사람? 디지털 모델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케이스의 디지털 모델들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얘가 제대로 된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자, 그러면 차가 있다, 아니다, 제가 뭐다 다 이게 나오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디지털 트윈의 한 예가 됩니다. 다양하게 태스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환경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기가 도로가 굽어 있고 아니면 직선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밤이지요. 밤이고 또 비 다 내릴 수 있죠. 눈을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내가 디텍션하는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저희 학교 근처가 이렇게 되고 서면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에 정보는 이 건물 하나하나 안에 정보가 이 건물이 몇 년도고 몇 층이고 그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도 하면 찾아줍니다. 그리고
기상 데이터,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온도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그 비주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눈으로 금방 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눈으로.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직 구현이 아직 덜 돼서 그래서 말로 지금 떼우고 있는데 온도와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각 건물의 전력 양이 있지요. 그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미세먼지, 온도, 지금 또 비가 많이 오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뭐가 표현되게 만들겠지요. 만들고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각 건물의 전력량을 빼내요. 빼내서 전력량까지 표기를 하면 한눈으로 1초 만에 이 해운대 촌의 미세먼지 양과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전력량을 한꺼번에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으로. 자,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또 재밌는 거 마지막이라보다는 이걸 한번 줄게요. 자,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은 뭔가를 내가 목적에 맞춰서 검출하거나 분류하거나 분할하거나 뭔가의 다양한 일들을 하지요. 합니다. 자, 우리가 화재를 검출하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봅시다. 화재. 자, 카메라 달아서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판단해야 되겠지요. 판단해야 되겠죠? 자, 내가 화재를 검출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화재라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학습을 해야 되니까 화재라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불난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불난 이미지 찾아야 되겠지요. 그럼 어디서 얻을 겁니까? 자, 지금 내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자, 화재 검출, 그 다음에 연기 검출을 제대로 해야 얘가 화재가 났다는 걸 빨리 알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킬 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구글링이나 데이터셋이나 실험적으로 이 화재가 났다는 걸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실제 불을 낼 거예요. 불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가상의 시뮬레이션 된 경우를 실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 학과 사무실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 이거 뭘 보입니까? 연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불이 보이지요. 자, 학과 사무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요. 이해를 한 거고, 이 연기는 가상의 연기입니다. 가상의, 자, 다양한 그래픽 엔진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지금 공장인데 공장에 불이 난 거죠. 불이 났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적으로 불은 아니에요. 불은 아니고, 요 사진은 실제 여기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이 불을 그래픽스로 만든데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얘를 요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자, 지금은 목적에 따라서 다른다 했지요. 다릅니다. 자, 불은 이 방, 지금 104호방에 불 나는 케이스랑 105호에 나는 불 나는 케이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104호에 맞는 불난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요. 105호에 맞는 불난 데이터를 가져서 학습해서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불난 데이터를 검출하는 하나 모델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존마다 다르게 케이스가 다 다르지요.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불난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이 정도 났으면, 이 정도로 불났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뭘 검출해야 되냐? 조금 불났을 때 초기 화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얼라면 알리고 빨리 이를 끄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초기 화재 이 데이터를 얻어야 돼요. 데이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힘들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성으로 현실처럼 만들어서 학습을 해가, 자, 그래서 여기 저희 과의 같은 교수님하고 연구가 초기 화재 초기를 검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때 쿠팡인가 그때 공장이 불났지요. 불나는 걸 보면 처음에 연기가 뻑뻑 납니다. 나요. 그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걔가 못 잡은 겁니다. 특히나 얘가 오검출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연계가나 여기가나, 그 다음에 재질 따라 다르지요. 달라요. 자, 그런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학습해서 할 수 있다. 자, 오늘 뭐 시뮬레이션 과정인데, 그 다음에 앞에 봤던 그 화재 초기 검출하는 기술을 이거는 부산시의 저희 사업구청의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카메라를 각각에 넣어서 여기다가 다 화면에 보여지게 모니터링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업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개발 기간이 끝나서 아마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현실에, 자, 모델에다가 쓰고 현실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렇게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자, 에코 데이터 시티 다 아시죠? 에코 데이터 시티에 스마트 시티, 거기 안에 스마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51가구인가? 스마트 빌리지가 이렇게 실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데이터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자, 판단해갖고 지금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현재 도시 자체는 이미 구축이 다 됐지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 건물, 전력이면 전력 쪽 회사가 가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에너지 쪽 회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들어가 있고, 회사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자,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약간 좀 어렵겠습니다. 네. 자, 그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단일 서비스,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만 해당되는 업체가 와서 깔고 걔가 이렇게 봐요. 그럼 A라는 서비스 회사, B라는 서비스를 깔아서 B라는 회사는 그 서비스만 봐요. C라는 회사는 C라는 서비스만 보지요.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 회사는 냉장고만 보지요. 텔레비만 보죠. 그게 아니고 냉장고든 텔레비든 디지털 트윈 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같이 보자. 같이 보면 새로운 뭔가의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라. 자, 그런 것들은 현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트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보자라는 겁니다. 보면 새로운 뭔가가 우리가 잘 알아차지 못하지만 아주 조금 좋은, 되게 좀 발전적으로 좋은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4년 정도를 모델을 만들어서 기상 데이터, 에너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한 11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플랫폼에 담아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분석도 하고 기술적으로 해서 한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의 스마트 시티의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타트 단계예요. 스타트 단계라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 상황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